한산도 대첩은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객진이 있었습니다. 하객진은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으로 전함을 배치하는 진법입니다. 두 날개로 적을 에워싸 포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객진은 화포 공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하객진이라는 포위선멸 전술을 해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한산도 대첩에 적용된 하객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객진은 광활한 평원에서 적을 포위선멸하기 위한 육상 전술이었습니다. 중앙의 부대를 뒤로 약간 물리고 양옆의 부대를 길게 뻗게 하여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적군을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후 양 측면에서 협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원은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이 중앙을 공격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양 측면의 부대가 뱀의 머리와 꼬리처럼 협공해서 적을 가두라는 뜻입니다. 손자병법에 하객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포위진법의 핵심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포위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양 날개의 유기적인 협력입니다. 훗날 동양의 병법가들은 이런 원리를 발전시켜서 하객진을 탄생시켰습니다. 하객진은 이순신 장군 이전부터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진법이었습니다. 조선 문종 때 신진법이 편찬되었습니다. 조선군의 전술 운용을 정리한 군사지침서였습니다. 조선에서 하객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신진법에서였습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좌우로 펼쳐진 형태로 적을 압박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말까지만 해도 하객진은 육군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친 바다 위에서 하객진과 같은 조직적인 진영을 구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1591년 4월 전라저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1년 전부터 수군의 정비와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군에 대적할 전술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일본군은 해상에서도 육상전투처럼 등선 육박전을 펼쳤습니다. 등선 육박전은 배에 올라타 칼로 싸우는 전술입니다. 빠른 속도로 조선 수군에 접근해서 등선 육박전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에 대응해서 조선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과 화포 사거리의 우월함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판옥선은 선체 바닥이 평평해 얕은 해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했고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화포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화력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화포의 반동을 흡수하고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육지에서 사용하던 하객진을 바다 위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이순신의 전술적 혁신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군의 기본 진법은 일자진과 어린진이었습니다. 딜자진은 함선을 일렬횡대로 늘어세운 후 화포 공격을 하는 진법이었습니다. 종대가 아니라 횡대로 늘어세운 까닭은 화포들이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자진은 포격 범위를 넓게 확장할 수 있고 훈련 수준이 낮아도 운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고 적군의 측면 돌파에 취약했습니다. 어린진은 물고기 비늘처럼 선두함선 뒤로 다른 함선들을 겹겹이 배치하는 삼각형 진법이었습니다. 어린진의 장점은 정면 돌파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두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었고 훈련 수준이 높아야 운용 가능했습니다. 이순신은 포위선멸 작전을 전개하기에 하객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좌우로 펼쳐 적을 중앙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조선 수군의 화포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객진의 핵심은 화력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길자진의 경우 화포의 사격 방향이 모두 정면을 향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객진을 전개하면 모든 전함의 화포가 원의 중심부를 향할 수 있습니다. 적군 함대를 원의 중심부로 유인한 후 집중 포격을 가해서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 수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것은 화포 공격 덕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화포 공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객진을 전개해 일본 전함들의 화포 공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조선 전함은 천자총통과 현자총통 등 구경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화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화포를 발사할 때에는 먼저 도화선을 밀어넣은 후 화약을 채웁니다. 포탄을 투입하고 화약의 폭발가스를 밀폐하기 위해 진흙을 다져 넣습니다. 그런 후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하며 포탄이 발사됩니다. 유효 사거리는 구경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일본군 조총의 사거리인 50m 내지 80m보다 원거리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화포를 한 번 발사한 후 다시 발사하기까지 평균 3분 내지 5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본군의 등선 육박전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측면에 다수의 화포를 배치해 순차적으로 교대 발사를 했습니다. 선의 포격도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판옥선은 선체 바닥이 평평하고 물에 잠기는 부분이 적은 평저선이었기 때문에 선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한쪽으로 포격을 가한 후 재빨리 선체를 회전시켜 반대쪽 화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저선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격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판옥선을 통해 화력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